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이죠. 세상이라는 건 뭘까요? 네,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사회, 두 번째는 문명, 세 번째는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는 가족, 친구, 동료, 고객, 그리고 내가 소속한 곳, 국가, 그리고 세계, 사람들의 세계, 이렇게 되겠죠.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도시, 여러 가지 물건, 서비스, 또 사람이 만든 법과 체제, 문화, 사상과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겠죠. 요즘은요, 이 가현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현실이라는 것은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TV라든지 PC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실, 이거를 갖다가 가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상현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환경이라는 건 뭘까요? 나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따로 우리가 자연이라고 존재하는 것들 있죠. 강, 바다, 산, 그리고 야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세상을 이제 상호작용 하는데요. 이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 관점부터 볼까요?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듣고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다수화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요, 언론인, 정치가,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정치가라고 한다면은 정치의 관심은 뭐겠어요?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세상이죠. 국가가 관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앞세울 때 이걸 이제 국가주의라고 하잖아요. 국가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국가가 있으면 내가 있다고 할 때는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칭송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그러면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언론인의 관점은 뭘까요? 언론인의 관심은요, 항상 다수가 관심입니다. 다수한테 일어나는 일이 관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수가 있고 나서 개인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수의 현상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소수의 문제도요, 이게 다수의 문제인 양 이렇게 이제 포장을 또 잘하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당신일 수 있다.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종교인을 한번 볼까요? 종교인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관점도요, 다 공동체, 즉 다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다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 공동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 이 관점의 공통점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과연 이 공동체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공동체가 인류의 역사상,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약 30만 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류가 모여 살기, 이전에도 모여 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수로 모여 살기 시작한 게 한 10,000년 전, 길게 보면은 12,000년 전, 이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수가 모여 살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요걸 이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10,000년에서 12,000년. 즉, 다수가 모여 사니까 공동체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다 출현한 거죠. 국가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언론은 물론 이제 그 나중에 태어났습니다만은 다 그 이후에 태어난 겁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상당수가 정치인은 국가와 동일시를 하고요, 언론인은 다수와 동일시를 합니다. 종교인은 누구하고 동일시를 하겠어요? 거의 신과 동일시를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의 세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갓난아기부터 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요, 갓난아기는 자신이 자신인 줄을 모릅니다. 네, 그렇게 인식하지를 못해요. 태어나서는요. 그럼 뭐를 하느냐? 본능적으로 먹고, 자고, 싸고, 바둥거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면은, 울고, 네, 이게 이제 모든 것이죠. 그러다가 한 5개월쯤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엄마로서 인식하죠. 늘 보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인식함으로써 자기를,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있구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있구나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갓난아기, 그러니까 아기가 인식하는 세상은, 뭐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네, 엄마,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집, 이런 정도. 집에 또 다도 아닙니다. 집의 일부가 되겠죠. 자, 갓난아기가 이제 더 커서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세상은 어떤 걸까요? 아이는요, 한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2살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나로서 인식합니다. 네, 갓난아기 때는 이제, 나도 조금씩 인식하는데, 나를 나로서 인식하는 것은 거의 2살이 다 돼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 외에도 다른 것이 존재하고,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이 존재를 하고, 집 외에도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이의 세상은요, 집을 떠나서 이웃, 그리고 지역의 일부가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학생이라는 겁니다. 유아원, 유치원, 초, 중, 고교, 그리고 대학생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가죠. 학생이 되면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단체 생활입니다. 이 단체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나하고 똑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하고 똑같지 않았죠. 네,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이웃이 있었지 나랑 똑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랑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친구입니다. 네, 구부가 되겠고요. 또 그걸 지도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보게 되고요. 교수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를 통해서 비교와 성취를 깨닫게 됩니다. 네, 비교하고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일부, 이웃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확장이 돼요? 네, 이게 이제 지역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좀 더 세계의 일부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지역적으로나 사람이나. 이래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세상,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은 국가와 세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이 되겠죠. 네, 사회인은 일을 함으로써, 즉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인이 되겠죠. 사실 부모한테 의존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선택에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내가 독립을 하면은요, 선택을 거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사회인의 큰 차이는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을 한다. 그리고요,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예,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 그러면은 다음 세대를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을 하는 거죠. 아까 학생 때는요, 세상을 배웠죠. 예, 그런데 사인이 되면은요,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원하는 만큼.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서 국가를 보기도 하고 나라를 보기도 하고 또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회인이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인으로 좀 긴 시간을 살게 되겠죠. 한 20대 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매가 된다.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치매를 예로 들어 볼게요. 내가 치매인이 됐다. 예, 그러면은 치매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네, 치매인의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갓난아기와 아이의 세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하고만 상호작용하고요. 갓난아기와 아이가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의존을 하잖아요.
치매인도 누구한테 의존을 해요? 갓난아기와 아이는 부모한테 의존하는데 치매인은 가족한테 또는 사회에 의존을 하게 되죠. 이제 자신의 선택이 인식하는 상호작용하는 세상도 작아지고 갓난아기와 아이 같이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 없이 가족과 사회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치매인이 상호작용하는 세상이 됩니다. 생물의 세상은 어떨까요? 동물의 세상을 한번 볼까요? 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이렇게 한정된 지역 내에서 삽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네. 거의, 사람으로 치면은요, 갓난아기, 조금 자라면은 아이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부 이주하는 새가 있고요. 이주하는 해양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넓은 벌 갖다 이동을 하죠. 수천 킬로 막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생물들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이주하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걸 벗어나질 않죠. 네. 그러니까 이주하는 지역은 여러 군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주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주어진 세상에서 즐겁게 살기를 하는 거죠. 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식물은 더 제한되죠. 딱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일부 식물들이요, 바람에 씨가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물에 의해서 딴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넓은 곳으로 퍼지긴 하지만은 한 식물이 돼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 지역에서만 삽니다. 이렇게 사람 또는 생물과 세상은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수명이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기록되고 증명된 오래된 기록은요, 150년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기록도 있겠네요. 더 오래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다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증명된 것은 한 150년 정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동물은 어떨까요? 네,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 수명이 오랜 동물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거북이가 오래 산다, 뭐 학이 오래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가장 오래 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동물은요, 대합입니다. 대합 들어보셨죠? 우리가 먹는 그 대합입니다. 조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대합이 아니고요. 심해에서 사는 대합입니다. 이걸 대합이라고 합니다. 네, 심해에서 사는데 무려 400년을 삽니다. 식물 중에는 어떨까요? 네, 우리 눈으로 보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요, 미국 유타주의 사시나무 굴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시나무가 이렇게 굴락을 이루는 거죠. 이 굴락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만 년을 살고 있습니다. 또 더 오래 사는 식물이 있는데요. 스페인 앞바다에 가면은요, 해초가 살아요. 네, 그 해초는요, 수명을 재봤더니 12만 년입니다. 네, 놀라셨죠? 근데 더 오래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동물과 식물이 아니고요, 세균입니다. 네, 어디에서 사냐면은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삽니다. 네, 툰드라라고 하죠. 네, 동토층에 사는데 그 이름이 방선균입니다. 이 방선균의 수명을 봤더니 40만 년에서 60만 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한하죠. 수명이 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문명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문명은 안 죽느냐? 네, 문명 중에 이제 최고치가 뭐냐면은 사회와 문명을 만드는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중에서 근대에 들어와서 국가는요, 몇백 년 지속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3,000년 지속한 국가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거의 3,000년 가까이 국가 형태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게 거의 유일할 것 같고요. 1,000년 넘는 국가, 여기도 거의 없습니다. 1,000년이 넘는 국가도 거의 없고요. 대개는 다 몇백 년 수준이죠. 그러니까 국가 자체도 어느 정도 존재했다가 수명을 다하고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예를 들면은 돌멩이, 이런 거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돌멩이가 있는 지구는 이게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는 약 47억 년 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약 40억 년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멸될 것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40억 년 후입니다. 뭐 굉장히 긴 오랜 후이긴 하죠.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요,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태양이 현재 크기를 갖다 주먹만 하다고 한다면요, 이게 자꾸 부풀어 올라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커져서 그 크기가 지구까지 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풀어 오는 과정에서 튕겨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이걸 적색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색거성에 먹혀 들어가거나, 이러므로써 지구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우주는 어떨까요? 네, 우주는 연구할까요? 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도 하고 증명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빅립이라는 이론입니다. 빅립은 그러니까 빅뱅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빅뱅은 탄생한 거고요. 빅립은 쪼개져 가지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빅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억 년 후에 일어날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종말이 올 거다. 우주도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일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연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요. 이런 질문을 갓난아기나 아이가 할까요? 네,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즐겁게 살지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동식물도 그런 질문을 할까요? 네,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인이 되고 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하기는 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다수의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회인조차도요. 아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치매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치매인이 되면은 다시 또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회인일 때는 질문을 하더라도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또 즐겁게 살죠. 갓난아기나 아이같이. 사실 학생과 사회인도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거의 매일. 네, 어떤 때 경험을 해요? 잠을 자면은요. 내가 느껴지지 않죠. 내가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잠을 일단 들어가면은요. 네, 깨면 물론 또 다시 알게 되겠죠. 이럴 때마다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또 내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중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도 느껴지지 않고요.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 내가 인식하지 않으니, 네,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세상은 그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네, 세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좁은 세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좁은 세상만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넓은 세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넓은 세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학습, 네, 여행, 또 경험 이런 걸 통해서요. 쉬운 방법은요. 내가 늘 하던 것만 하면은 같은 세상이 되죠. 네, 그 좁은 세상이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곳에 가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안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하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은 다른 세상을 알게 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네,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의 선택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요. 그런 선택도 못 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내가 인식하고
선택하는 만큼만 존재합니다. 그것도요, 딱 한 번만 내가 존재하는 동안만 존재하거든. 그것도 딱 한 번 내가 존재하는 만큼만 이 세상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딱 한 번만 존재하는 나, 딱 한 번만 상호작용하는 세상. 네, 쉽게 하시고요.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